오늘도 싫어하는 것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 편히 얘기하며 해소하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저희와 같이 얘기하고 싫어하며 공감해보세요. 싫어하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라디오 땡땡땡을 싫어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꾸는 김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내는 7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칠원이 저번 주에 눈이 왔어요. 네, 주말에 갑자기 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눈이 네. 왔더라고요. 하얀 눈이 아주 펑펑 내려가. 저는 이제 주말에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 많이 와 있더라고요. 네, 벌써 진짜 이제 겨울이 네. 왔다는 걸 몸소 실감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은 어떤 것을 싫어하나요? 네. 오늘은 상사를 싫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하면 이제 직장 내 상사를 말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직장 내 상사를 말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내 사수나 어떤 부장님, 팀장님 같은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상사를 싫어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일이 다 그렇지만 요새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직장을 한번 옮기고 나서 돈 때문에 대기업으로 왔는데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정말 여기 와서 4년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하루 일상이 시작돼요. 제가 옆자리인데 뭔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 꼬투리 잡아서 갈궈댑니다. 기분 좋으면 그냥 넘어가지만 뭔가 수틀리고 기분 안 좋으면 별거 아닌 일로도 갈궈댑니다.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니 저도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보고서 쓰고 보고할 때도 기본 눈치 보면서 가고 에휴 정말 비위 맞추기 힘드네요. 사람 많은 데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갈궈대면 혼이 나갑니다. 혼이 난 상태로 질문을 받으면 아는 것도 버벅이고요. 이렇게 매일 사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매일 9시 아니면 10시 넘어서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오는데 돈 아니면 정말 벌써 퇴사했을 겁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도 직장 상사한테 얘기를 못 꺼냅니다. 술자리에서 보통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 술버릇이 너무 안 좋아서 엎드려 뻗쳐를 시킬 때도 있고 술집에서 노래 부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참아야 하는 걸까요? 옮기게 되면 3번째 옮기는 건데 이제 어딜 가도 도라이가 없다는 보장도 없고요. 조금이나마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기분파 상사.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뭐 기분이 네. 좋으면 뭐 그냥 넘어갈 것도 네. 기분이 안 좋으면 괜히 꼬투리를 잡고 괜히 뭐라 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벌써 3번째 옮기시는 거라 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쵸. 함부로 좀 옮기기도 그렇고. 네, 음. 혹시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그냥 참았겠죠. 일단은 네, 참다고 참았다가 하나 둘씩 쌓이면은 저는 폭발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네. 막 아니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근데 계속 쌓아둘 거예요. 저는 좀 소심해서 매번 쌓아두는 형식이거든요. 쌓다 네. 그냥 펑 뻥 터지는 형식이고 가장 한- 무서운 유형이시군요. 평소엔 모르다가 한 번 터지면은 진짜 눈이 휙가닥 돌아가지고 그쵸. 어떻게 행동할지를 저도 예측을 못해요. 이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폭파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저 말릴 수 없는 네. 근데 그렇게 한번 폭파가 되면은 어떻게 또 아물게 돼요. 그- 해소가 되나 네, 보네요. 그 좀. 단체 혹은 조직 내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터져가지고 뻥 터뜨리게 되면은
저만 갖고 있던 문제들도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죠.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인데 말을 안 했을 경우가 높더라고요. 선봉장이 돼서 그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뻥 터뜨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고 대신에 저랑 그 당사자는 껄끄러우는 관계가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뭐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좀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친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상사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반장님과 네.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우선은 좀 쌓아두는 네, 조금 편이시죠? 쌓으면서 저는 근데 좀 기분이 나쁜 걸 좀 드러내는 편이어서 만약에 네. 똑같은 걸 가지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는다 하면 저도 기분 나쁜 걸 좀 티 내면서 네. 약간 좀 뭔가 드러내지 않을까. 기본 상사가 기분 나쁜 티를 내면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저한테 꼬투리를 잡으면 이제 네. 괜히 꼬투리를 잡는 거에 대해 아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름의 반항이죠. 고슴도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약간씩 표출을 네. 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기분 나쁜 티를 저도 한번 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 기복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그 사람 기분에 따라서 제가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분 좋게 해주면은 저도 그냥 웃으면서 대해주고 그렇죠. 그냥 네. 똑같이 안 이롭게 행동하면은 저도 그냥 안 네. 이롭게 얘기하고 뭐 그게, 예를 들면 네. 이런 식인 거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평소에는 대답 잘할 때는 예 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기분 나쁘면 에라 그래. 에. 그렇죠. 에. 에 들량말락으로 에. 약간 응 같은 애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 저도 인사 네. 팍 쓰고 그렇죠. 기분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분도 좀 그런 거 눈치를 채셨나 봐요. 그렇죠. 아 이게 네. 좀 그런 좀 상대방을 그죠. 좀 언짢게 하는구나라는 네. 걸 좀 그런 거를 이게 좀 요즘 말로 그 미러링인가요? 미러링을 하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아시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참된 미러링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런 현명한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제 이런 기분파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게요. 이런 기분을 네. 왜 굳이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네. 짜증나는 일을 좀 해소하지 못한 걸 이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해서 나오는 감정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감정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막 갑자기 네. 막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잘해. 그 뭔가 신조어 그런 분노 건가요? 모르셨어요? 네. 분노 조절 장애를 약간 비꼰 거예요.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마동석 보면 같은 분이 있으면은 그냥 분노 깨게 조절이 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음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 이런 기분파인 분들은 어떤 정서적, 정신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형은 지금 보통 그냥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직장 상사잖아요. 그분들은 저희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급자니까 네. 나한테 뭔가를 네. 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네.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된 거군요. 네. 사장님이 있으면 이제 자례로 네, 바뀌고 바로 자례로 바뀌는데 이게 하급자니까 분노 조절이 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아니라 두 가지죠. 저희를 호구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호구거나 그쪽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그러겠네요. 스스로도 돌이켜 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호구 음. 같은 짓을 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죠. 분노 조절을 잘 호구가 못하는가. 됐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 표현을 하는 네. 그런 거죠. 저도 물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분한테 제가 만약에 세게 아까 얘기했지만 세게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 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제가 착하게 굴었어요. 약간 그냥 고분고분 네. 받아주시고 기분 이런. 나쁜 것 같으면 저도 그냥 더 제 꼬리 내리면서 저분 지금 기분 나쁘니까 좀 더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이런 네. 분노 조절 장애분들이 네. 잘못하신 건 맞지만 네. 약간 좀 표현을 하면서 좀 더 네.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이 땅의 모든 제 생각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대부분 99.9%는 네, 분노 조절 그러겠네요. 잘 해요. 상대방을
그만큼 호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진짜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이 네. 딱 알맞는 것 같네요. 만약에 그런 거를 당하게 되면은 화가 나야 돼요. 그쵸. 이 새끼 나를 호구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똑같이 대해줄게. 나 안 입고 깨, 나도 안 입고 깨 할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로 대하시면은 그쵸. 생각보다 많이 호전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네, 뭐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뭐 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네, 다음 반장님이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저는 한 줄 제보를 받았고요. 한 줄이요, 네. 네, 길지는 않습니다. 한 줄 제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직장 내에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상사 너무 싫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직장에 가면 네. 좀 나이도 있으시고 좀 네.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네. 막 반말을 하면서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죠. 통상 비례하죠. 나이를 먹는 만큼 진급을 하기 때문에 그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높은 직급에 계신 경우가 많죠.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뭐 어리신 분들이 어리신 분들 네.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직급 높은 분들이 하대를 하고 반대로 낮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이사님, 뭐 상무님, 전무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직장에서 나이나 뭐 직급에 따라서 네. 이렇게 반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존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쵸. 나이가 나이에 따라 뭐 어른이시면은 하대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댓말을 높이고. 그쵸. 근데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사적인 부분이랑 공적인 부분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사실 직장 동료 중에서도 되게 친한 사람도 있고 네. 이렇잖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뭐 친하다면 반말을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친하다면 네, 되게 뭐 친하다면 친하고 뭐 술도 뭐 네. 마시고 맥주도 한잔 하고 이런 사이라면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있다. 친한데 네, 공식 석상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뭔가 같이 같이 얘기를 있는 한다거나 자리에서 그쵸. 혹은 회의 석상 같은 데서는 친하더라도 그 친분을 굳이 과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업무가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뭐 반말을 하던 그거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근데 그쵸. 회사에 출근한 이후부터는 그런 친밀함을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된다. 친목질을 저 사실 다른 네. 사람은 뻘쭘해요. 갑자기 둘이 네, 맞아요. 존댓말 다 네. 하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뭐 땡땡아 이러면서 네. 반말을 하면 그런 표현 당황스럽죠. 있잖아요. 족보 인사. 뭐 잠시만. 족보가 꼬이는 너무 족보가 예, 꼬이는.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뭐 그쵸. 네. 계속 나는 나보다 선배라서 말을 네, 놨어요. 그쵸. 그런데 이 선배가 빠른 동사랑은 년생이에요. 그쵸. 빠른 년생이 사실 저랑은 동갑인 그래서 상황인데 그래서 저의 다른 친구가 제 선배한테는 말을 놓고 이 애매한 네, 저는 또 친구한테 말을 놓는 편이고 이 애매한 상황들. 그쵸. 이런 우리나라의 나이 문화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사실 나이가 뭐 엄청난 요소는 아니거든요. 사실 좀 어릴 때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어떤 그런 그쵸. 학년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먹힐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뭐 사회 하다못해 나오면 사회 나오면은 되게 나이라는 게 대수로 그쵸. 가요. 사실 몇 살인지 뭐 모르시는 분들 많고 네, 그냥 다니는 경우도 네. 많죠. 사실. 바로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쵸. 그러니까 존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존경할 만한 분들한테 존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른이라고 해서 나보다 다 손이 그런 어른이라고 건 해서 존대를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쵸. 숨 마셔도 먹는 게 나인데. 그쵸. 그냥 시간만 지나면 네. 좀 뭐 밥 조금 네. 먹었다고 네. 어른인 건 아니긴 하죠. 그냥 더 먼저 태어나서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존대를 해야 할 이유는 그쵸. 없다고 보면 너무 꼬였나요, 제가? 그리고 사실 뭐 네. 이 어른의 입장에서도 뭐 네. 조금 나이가 적더라도 존중은 해줘야죠, 당연히. 네.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모두가 사실 상호간에 네. 존댓말하는 건 사실
저는 기본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아, 합니다. 그거가 참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로가 존대를 하는 거죠. 그 반말이어도 기분 나쁘게 하는 반말이 있고 또 존대를 해주는 반말이 있어요, 사실. 존대를 해주는 반말은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이거는 정말 하대예요. 그쵸. 네. 근데 반말을 하더라도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불러주면은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존대가 좀 들어간 반말이라고 약간 생각합니다. 좀 다정다감이 네, 있어야 되나요?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야, 네. 뭐 밥 먹었냐? 네. 이런 거 말고. 똑같은 반말이어도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냐 음. 아니냐의 차이. 뭐 밥 먹었니? 뭐 네. 이렇게 좀 네. 어린 친구한테 뭐 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거랑 다르다는 그런 네. 거죠. 네, 혹시 직장에서 이제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이가 어린 분이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죠. 네, 그쵸. 뭐 아무래도 직급 직급이 높고, 높겠죠. 네. 네. 직급도 낮은데 하면 이제 그거는 진짜 네. 이상하겠다. 거제 와가지고 그쵸. 야 왜? 막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진짜 애매한데요? 일단 직급이 높던 낮던 나이 어린 분이 저한테 반말을 한다. 저는 그게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평소에도 저보다 나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나이 어린 분들한테도 그냥 존대를 해요. 그쵸. 그게 네. 저도 오히려 좀 마음이 네. 편하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제가 존대를 하는데 반면에 나이 어리신 분이 저한테 반말을 한다? 미친놈인가? 대신에 이제 직급은 네. 높은 직급이 그런 높다. 상황이라면, 네. 직급이 높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저는 네. 소신껏 반말하지 마십시오. 아, 근데 이 말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더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직급이 높으면은 오히려 더 말하기 쉬울까요? 이거 진짜 모르겠네. 그쵸, 좀 되게 어려운 네. 문제예요. 사실 직장이란 게 네. 달려 있다 보니. 직급이 높은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내가 나이 어리다고 나보고 반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쵸. 그럼 어, 좀 할 말이 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뭐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말을 할 사람이 근데 몇 분이나 근데 못 참을 것 되실지. 같아요. 그쵸. 제가 존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일방적으로 존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저는. 저 사실 네. 어차피 당연히 직급이 존중해야 높다고 되는 해서 건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 돈을 줄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쵸. 저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약간 옛날 네. 뭐 우화라 해야 되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푸주간 주인한테 네. 이제 뭐 상가라 고기 한 근 다오 이러면 네. 뭐 고기 한 근을 줬는데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오 이랬더니 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막 한 2배를 줬다.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이 고기는 상가리가 쓴 거고 네. 저 고기는 뭐 박서방이 썬 거다 이런 네. 우화가 있듯이 네. 약간 가는 말이 고와야 네. 오는 말이 고운데 왜 굳이 그렇게 반말을 하고 남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는지 전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존대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할 거고 그쵸. 그런 문화를 오히려 직급 높은 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약간 방관하기보다는 네. 네. 나이 어리신 분들이 반말할 수 있어요. 저한테 반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저도 똑같이 반말을 하고 그게 문화라면은 따라야죠. 그 조직의 문화라면은 혼자서만 문화를 형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밌겠네요. 그것도 이제 여기 반말 오면 똑같이 해놓고 네. 이거 문화인 줄 알았다. 아니 반말 그럼 왜 하시냐? 되게 악용. 태연하게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칠호님은요? 칠호님한테 직장 내에서 나이가 높은 직장 상사가 네. 나이가 높으네. 직급이 나- 높은 나이 어린 낮은- 상사가 있어요. 그분이 반말을 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손절해야죠. 그냥 이제 업무용으로 완전 딱딱하게 얘기하고 네. 저는 이제 그 사람 뭐 교화시키고 이런데 약간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업무만 딱 하고 그냥 냅 네. 딱 한 글자만 얘기하면서 왠지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직장 상사라는 존재들이 똑같은 사람인지라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또 대응을 해버리면은 삐져가지고 또 업무적으로 괜히 돌려주잖아요. 그쵸 막 우회해서 네. 괜히 좀 안 좋게 뭔가 더 안 좋은 일 시키고 네. 힘든 거 시키고 힘든 거 그런 것도 있죠. 시키고 이상한 거 뭐 쪽으로 보내고 가장 큰 거는 인사고과의
힘을 줄 수 있는지 음. 없는지에 대한 어떤 여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쵸. 힘을 갖고 있는 리더가 있고 없는 리더도 있겠지만 어쨌든 입김이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쵸. 약간 뭐 감안하고 네. 해야죠. 저는 차라리 네. 차라리 정신이라도 편한 게 편한 네. 타입이어서 뭐, 저도 네, 그게 좀 그렇게까지 돈 벌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 좀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그쵸. 너무 네. 딸랑딸랑 하다가는 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네, 있고요. 그쵸. 딸려 있는 뭐 가족이나 부양할 그런 게 없어서 네, 생각할 수도 있는 젊은 건데 날에 네.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반말을 하는 그쵸. 거 안 하시는 하는 거는 분들이. 문화인데 정놓고 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존대가 있냐, 그러니까 존중, 박서방처럼 그쵸. 존중이 있었냐의 그 여부의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칠호님 네. 준비하신 사연 한번 들어주세요. 사연 제목이 신음소리를 자주 내는 상사인데요. 아, 신음소리요? 오해는 하지 말고 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고민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저희 팀에 상사분이 계시는데요. 팀 내 직급이 제일 높으십니다. 자꾸만 사무실에서 신음소리를 내시네요. 신음소리라고 해서 이상한 야한 신음소리는 아닌데 이런 소리를 하루에 많으면 50번 이상 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예민할 수도 있는데 한 번 거슬리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을 신음소리 이게 신음소리라고 하기는 신음소리보다 애매한데 고민할 때 뭐 네, 이런 소리인 것 음. 같긴 하네요. 이런 소리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쵸, 막 고민을 하다 네. 보면 뭐 뭐라가 이런 식으로 그거 뭐였더라? 그거 그쵸. 뭐였더라? 그리고 뭐 얘기하다 보면은 입이 마르기도 하면은 쩝 같은 소리도 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그 흥하 같은 소리는 그쵸. 이해가 안 되는 어쨌든 사람마다 버릇이 있으니까 그쵸. 저희도 제 거를 이제 전 화들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편집을 할 때 저희들도 저희도 이제 습화를 네, 하던데요. 과거에 그런 걸 이제 네. 생각하다 보면 저희 어쩔 지금 수 없이 고쳐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썼던 네.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심하네요. 그쵸, 되게 많이 쓰시고 또 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되게 이쑤시개로 막 네. 하면서 되게 막 아. 쓰시면서 네, 막 계속 습습습. 네, 좀 더티하다고 네.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복합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약간 주제가 그 직장 상사가 어떤 소리를 내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 상사가 뭐 특정한 네. 그럼 뭐 입으로 내는 다른 그 습이나 그런 소리 말고도 다른 소리들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일하실 때나 평소에 좀 이런 소리들에 좀 민감하신 편인가요? 예, 저는 좀 민감한 편이라서 이게 음, 그거는 있어요.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들려요. 이제 네. 계속 그것만 네. 집중해서 거슬리는 네. 모르고 있으면 안 들리고 저도 그런 소리 내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죠. 신경을 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저도 계속. 제가 내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만큼 남이 내는 소리도 잘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딱 네. 잘 들릴 때가 있죠, 되게. 네. 예민해지는 그 경계가 있는 것 같은데 칠호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소리 엄청 민감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가끔 뭔가 다리를 뭐 심하게 떠시는 분들이 이제 좀 책상도 약간 살짝 움직이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약간 그럴 때는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죠. 이걸 좀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네. 곧 멈추겠거니 네. 약간 넘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좀 직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뭐 어떻게 해야 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네. 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기도 뭐하고 사실 돌려서 말을 하기도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네. 소리란 걸 표현을 하려면 소리 내지 말라. 뭐 아까 같은 경우는 다리 떨지 말라는 그쵸. 얘기가 되게 근데 있잖아요. 건방져 보이잖아. 너 그죠. 다리 떨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뭐 제가 좀 더 위에 있는 위치라면 말을 편하게 할 네, 텐데 그쵸. 지금 저희가 직장 상사를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팀에서 가장 또 네. 지위가 높으신 분이라고.
직장 상사가 다리 떤다고 해가지고 저기 다리 좀 떨지 마시죠 하고 이렇게 말은 쉬운데 사실 그 앞에 서면 그쵸. 어떻게 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막 덜덜덜 써서 네. 무슨 일이야 해도 뭐 말 못하죠. 네. 다른 얘기 하게 그래서 되고. 속으로만 저거 싫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소가리를 하게 되면서 마음의 병으로 네. 옮겨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도 음. 그런 얘기를 앞에서 꺼내려고 하면은 직급 나이를 떠나서 얘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기분 나빠할까봐 혹여나. 그쵸. 괜히 좀 네. 아무리 상사가 아니더라도 네. 사실 좀 어렵잖아요. 되게. 친한 친구여도 그렇죠. 그런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괜히 좀 뭐 무례함과는 좀 다르지만 그죠. 약간 좀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조언이죠, 조언. 어떤 부탁, 그쵸. 쓴소리죠.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람이랑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척도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약간 네. 얘기하면서 손절 사용을 많이 손절 사용법을 보일 수 지금 있겠네요. 하나둘씩 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어, 이런 사람이랑은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제가 음. 싫어하는 부분. 근데 무턱대고 싫다고 하면 너무 그것도 저 안 될 것 서로 같고. 이해하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배려죠. 만약에 그 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네.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예민한데 이런 것들 좀 그쵸. 신경 써줄 수 있어 했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되게 사실 근데 표현만 좀 네. 잘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뭐 다리 흔드는 것도 뭐 네. 너의 건강에 뭐 아무 이상은 없지만 뭐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얘기라면 너의 네. 건강에도 안 뭐 좋고. 복 나간다 얘기하잖아요. 괜히 그런 얘기를 붙이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떨지 말아라. 신빙성 네.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음. 어원이 나온 게 복 그러겠네요. 나간다 어원이 나온 게 아마 그런 것들을 그쵸. 함부로 좀 얘기 못 하니까. 거슬릴 네. 수 있으니까 좀 돌려서. 네. 약간 유사과학의 아. 힘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한 큰 네. 깨달음인데 이거 흥미로운 논문 얘기인데요. 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연구를 네. 한번. 언어 쪽에 좀 논문 내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죠. 이거 불편해, 저거 짜증나, 저거 예민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관계라는 게 조율을 해나가는 관계라는 거죠. 서로 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네. 안고 가는 부분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계속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했을 때 또 반대쪽이 그거를 이걸 또 거절하면은 또 그렇죠. 이 사람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자면 그냥 손절하는 거고. 사실 근데 한번 말을 듣게 되면 이제 네.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사실 네. 뭐 한 3초 동안 다리를 떨 수도 있는 건데 네. 괜히 막 또 들은 거 아니야? 네. 막 괜히 그럴 수 있고. 저 사실 진짜 그래요. 저 그쵸. 살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 들었을 때 기분 나쁘기보다는 저 괜히 막 좀 네. 사람이 좀 굉- 작아질 수도 있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반장님이 마지막 사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명 건설회사의 현장 격리직으로 있습니다. 남자 9명에 여자는 저 혼자지요. 평소에도 잔심부름이나 손님들이 오면 커피 나르는 건 기본이고요. 기타 전화 받거나 전표 작성하고 주위 사무실 환경 정리, 격리들이 주로 하는 일 대부분 저도 합니다. 하지만 격리라고 해서 꼭 자기 권리를 주장 못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1년 넘게 차 심부름, 어떨 땐 하루에 5번 이상 수시로 시키고 술이라도 먹는 날에는 다음날 컵라면에 물까지 부어오라고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꼭 제가 커피 팔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1년 넘게 아무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최근에 한 번은 너무 해주기 싫어서 한 일주일을 커피도 안 주고 달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부터 업무가 좀 바빴던 과장이 매번 주던 커피를 안 타준다고 버럭 화를 냅니다. 땡땡아, 네 아침에 와서 도대체 하는 게 뭔데 왜 커피도 왜 안 주냐? 아침에 오면 무조건 커피 줘! 이러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연에서 업그레이드돼서 네. 이제 반말에 네. 잔심부름까지 그 반말까지 시키는 있었네. 최고의 아주 상사네요. 심부름, 직장 내 심부름이 이런 주된 그쵸. 내용이죠. 이런 상사의 심부름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쉽게 못하겠죠. 아무래도 뭐 여러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마찬가지 이유로 직장 상사가 어떤 거를 심부름을 시키면은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쵸. 뭐 사실 업무적인 것도 이제 뭐 네. 지시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외적으로 하는 건 사실 좀 뭔가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네. 업무 외적으로 시키는 것들도 많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간단하게 차를 타오는 거. 그쵸. 뭐 라면물을 뭐 네. 맞춰놔야 라면물까지? 되고 그건 쉽지 않은데요, 되게. 커피를 왜 타야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그쵸. 돼요. 마시고 싶으면은 자기네들이 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네. 왜 굳이 꼭 네.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야 하는가? 항상 이런 것들이 직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좀 편향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사실 뭐 상사한테 뭐 네. 부장님 커피 타주세요. 이렇게는 이제 절대 네. 상상도 못 절대 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 하죠. 다들 부장님 커피 좀 타주시죠? 그러니까 알겠네. 이것도 그쵸.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건 정말 이런 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라고 저는 의문을 강하게 던지는 바입니다. 그럼 이 어떤 열사 이렇게 사회를 주장을 해봅니다. 그럼 약간 막내니까 네. 뭐 시키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신입사원이면 네. 뭐 당연히 커피 타드리고 인턴이면 막 약간 그런 이미지 아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도대체 어떻게 왜 생각하세요? 신입사원이 그리고 또 인턴이 왜 그런 걸 커피를 타야 됩니까? 애초에 인턴이 뭐예요? 그 일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입사원도 뭐예요? 동일하게 연봉 계약을 하고 그쵸. 들어와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대가, 이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똑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쵸. 근데 단순히 막내라서 커피를 타오고 잔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거 도대체 누가 정한 법입니까? 정말 좀 정답인가요? 근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네. 뭔가 초장부터 뭔가 길을 딱 죽여놓는 그런 것처럼 이제 직급이 내가 위고 너는 네. 아래 사람이야. 약간 이런 걸 되게 은연중에 약간 네. 이렇게 인지를 시키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안 좋은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문화가 왜 생겼냐면은 일단 신입사원 같은 경우, 막내인 경우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전문성이 생긴 사례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그쵸. 신입사원이라는 게 네, 경력이 많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업무 외적으로 놀리기 좀 애매하니까 지금 할 거 없으면은 커피나 타와, 지금 할 거 없으면 뭐 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내니까 이런 거 해야지라는 것들로 발전되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요. 그쵸. 그래도 네, 커피 타러 네, 열심히 공부해서 간 건 아닌데 참 그죠. 그럴 참 바에 그러네요. 뭐 어떤 걸 공부하라고 하던지 그쵸. 아니면은 좀 뭔가 알려주던가. 새로운 걸 익히기도 바쁜데 이제 네, 뭐 커피 취향도 뭐 네, 물 조절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거에 오히려 신경을 쓰면 오히려 그죠. 회사 적응을 좀 더디게 하는 게 아닌가. 네, 더 못할 수도 있겠죠. 그쵸. 빨리 업무를 해서 회사 경영 입장에서도 이 인재가 빨리 업무적으로 습득을 하고 숙달이 돼서 업무에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교육을 좀 더 치중하는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괜히 막내니까 이런 거 해야지 이라면서 자기 편한 대로 굴려 먹으려 하는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위에 있는 그쵸. 사람들. 신입사원이니까 그러니까 옳다는 건 사실이에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까 모르겠고. 얘기한 호구가 네. 여기에서도 나오는 그죠. 건가요? 모르고 그쵸. 잘 모를 때니까 착하면은 사실. 호구 잡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호구라서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호구라서가 아니라 모를 호구를 수밖에 없는 그쵸. 그거를 악용하는 나쁜 새끼들이 문제죠. 그쵸. 그 아주 새끼들이 진짜 문제야. 개새끼들. 문제입니다. 많이 아유, 당하신 건 아니죠? 저도 한번 커피 열심히 탄 적 있었죠. 커피를 네.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여름에 네. 커피를 타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네. 그때 당시에 호구 잡혀가지고
커피를 열심히 타다 날랐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네. 되는 업무인가 보다 이런. 그죠. 그냥 남들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것들에 전혀 의심을 안 가지고 커피 그쵸. 열심히 탔었어요. 한 번 정말 서러웠던 게 여름에 커피를 타갔는데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막 얼음 어디 갔냐. 네, 아이스 커피를 안 했다 엄청 그쵸. 혼났어요. 죽이고 싶다고요. 아니 그쵸, 돈도 안 타오라서 주고 그래도 타갔는데. 네, 타오라에서 타왔는데 제가 뭐 그런 센스가 없던 건 인정합니다. 센스가 없었던 건 인정해요. 그래도 네. 조금 뭐 얼음을 좀 넣어달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하면 했으면은 되는데. 정말 그냥 해줬겠죠. 애초에 그런 심부름 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그쵸. 어쨌든 해줄 수 있다 쳐요. 근데 얼음이 안 나왔다고 얼음 안 넣어서 줬다고 막 뭐라 하니까 저는 너무 그게 서러웠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커피를 타는 거에 대한 안 음. 좋은 기억. 굉장히 부정적으로. 네, 아니 제가 커피 타려고 막 그런 조직에 들어갔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아 그랬으면 스타벅스 들어갔지. 그쵸. 실컷 하죠. 거기서. 돈도 주는데 그쵸.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지 시키는 것만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개인 심부름을 네. 시키시는 상사분들을 되게 직장인분들이 되게 네. 싫어하는 유형 중에 거의 네. 베스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심부름을 아예 안 시킬 순 없잖아요. 서로가 직장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부탁도 할 수 있고. 그쵸. 근데 약간 네. 부탁과 심부름의 네. 그 사이가 약간 차이가 되게 애매하죠, 음. 사실. 근데 그런 걸 일을 넘어서서 정하면, 만약에 그쵸. 그 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와, 요즘 애들 너무 개인주의야. 요즘 애들 너무 정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은 근데 약간 이런 말 하고 싶어. 네 커피를 타는 게 왜 정이냐? 내 커피도 타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죠, 항상. 그렇죠. 네. 일방적인 게. 제가 한번 커피를 탔으면은 좀 알아서 같이 한 네. 번쯤은 타주던가. 한 번쯤 사실 타도 뭐 되는데. 5번 중에 한 네. 번은 뭐 네. 거꾸로 하던가. 그게 네.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사람 관계랑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먼저 다. 해주면은 아래쪽 입장에서도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쵸. 반대로 위에 있는 사람도 위에서 한번 뭐 해주고 챙겨주고 네. 뭐 그러면 되게 그런 아름답죠. 훈훈하고 아름다운 문화로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커피 타는 게 네. 당연하고 네. 라면 물 뭐 안 받았다고 뭐라 하고 네. 이러면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죠.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좀 많나요. 아직은 네. 좀 많은 곳에서. 네. 살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뵈왔고 음, 또 많이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쵸. 왜 그런 항상 분들. 그런 약자죠 어떻게 보면. 그쵸. 다들 좀 아직은 낮은 직급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진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심부름 안 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랑 비슷하겠지만 이것도 좀 네. 싫은 티를 팍팍 내야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되게 교묘하게 해서 너 기분 나쁘냐면 네.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뻔뻔하고도 좀 얄밉게 좀 해야 아무튼 이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가능하다면 좀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연 찾으면서 네. 그런 글을 봤거든요. 어떤 그 선임분이 네. 글을 올리셨는데 자기 후임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 후임이 뭐라 했냐면은 나한테 업무 외적인 거 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아라. 나는 여기 일하러 온 거고 업무적인 거라면 충분히 도와주겠는데 그 외의 것들은 나한테 일절 관심도 가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면서 커뮤니티에 그 후임을 욕하는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댓글에서는 네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글 그렇죠. 쓴 일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런 의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개인주의적인 네.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회사라는 게 사실 되게 계약이고 네. 사실 비즈니스 관계다 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제 뭐 친하고 뭐 안 친하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네. 선택이라서 뭔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사람 냄새가 나는 네. 하하호호하는 그런 회사가 보기는 좋지만 네. 네, 이런 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먼저 가족처럼 대해줘야죠. 그렇죠, 가족이길 요구하면서 그렇죠, 자기는 개처럼 그렇죠. 집에 있는 개처럼 이렇게. 노예로 그냥 요즘에는 집에 있는 개들도 다 가족이잖아요. 강아지 네, 강아지도 못한. 그쵸. 강아지는 훨씬 막 네, 신경을 더 많이 챙겨주고 써주죠. 하잖아요. 그쵸. 고양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집사님 그쵸. 이렇게 모시니까 너 내 주인이 되라 이런 식인데, 그쵸. 그러면서 뭔가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골병이 들면서 직장 상사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뭐 생각을 해보면 다 네, 좀 사람의 문제네요. 사람의 다 문제예요. 뭐 상사가 특별하게 뭔가를 네,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냥 좀 안 좋은 행동을 해서 네, 좀 그런 것들이 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직장 상사를 한번 싫어해봤습니다. 치로님 간단하게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사실 직장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 네, 뭐 잔심부름부터 해서 이제 반말 뭐 네, 이런 좀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봤던 음, 그런 고충들이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회사 내에 좀 그런 문화가 네, 좀 더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 네,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음, 반장님은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경험을 했던 것도 되게 속속이 떠올라가지고, 네, 반말을 했던 분들, 저한테 커피를 타오라 시켰던 분들, 뭐 기분대로 막 자기 기분대로 저한테 대하셨던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하나하나 다 떠올랐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많았거든요. 저 사실 좋으신 네, 상사분들도 되게 많죠. 네. 직장 상사라고 해서 꼭 싫어할 만한 존재들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의지를 할 만한 분들도 있었고, 정말 살면서 큰 도움을 받았던 직장 상사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저 사실 반대로 네, 이제 네, 후임의 입장에서도 네. 되게 상사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후임도 그죠. 있을 거고 똑같죠. 네, 그것도. 되게 많죠. 이거는 네. 정말 직장 약간 상사 그죠. 입장에서도 또 부하 들어보면 다를 직원이 수 있는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죠. 남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농땡이 피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더 안 입곱게 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이거는 사람 관계의 문제라고 네, 뭐 봐요. 상사가 문제고 네, 뭐 부하 직원이 문제고 네, 이렇다기보단 그 사람의 네, 개인적인 네,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직장 상사가 아직까지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빈번하게 그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돼서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네. 있도록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싫어하는 주제를 대해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직장 문화까지 좀 네, 확장이 돼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네. 이 저희 말의 힘을 믿어봅니다. 그 네. 문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걸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네.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땡땡땡을 싫어하겠습니다의 김반장이었습니다. 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